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바로 제네시스의 페이스리프트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G90인데요. G90 같은 경우에는 G70과 G80에 이어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에쿠스를 거쳐 EQ900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EQ900에서 이번에는 G90으로 네이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G90 같은 경우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을 맡고 있는 모델입니다. G90이 페이스리프트 되었지만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모습으로 외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떤 주요 특징들이 생겼고 어떤 옵션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90의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파워트레인, 세 번째는 어떤 안전사양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마지막은 이제 G90이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사실 S클래스와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금액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인정받는 플래그십이고 가장 최고의 권위를 누리고 있는 S클래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과연 G90이 S클래스와 비교했을 때도 과연 동등한 위치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께 비교를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90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페이스리프트지만 풀체인지 수준의 디자인이 변경되었다라는 부분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이에요. 도로에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그 존재감 자체가 굉장히 더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원래도 존재감이 컸지만 디자인 변화 통해서 특히나 제가 이번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휠 부분이에요. 휠 부분이 그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처럼 굉장히 불판 휠에 가깝게 굉장히 그 세세하고 촘촘하게 휠이 정말 그 임팩트 강하게 이번 디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양한 안전사양과 풍부한 편의사항이 총망라된 그런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자동차를 뛰어넘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가장 좋은 곧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력과 안전사양과 편의사항을 집어넣은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G90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살펴볼 부분도 많고 새롭게 적용된 부분도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원래 기존의 G80에서도 사용 가능했고요. 그게 이제 G90으로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동 걸 수 있고요. 공조 장치들 조작하고 열선을 켜거나 그리고 윈도우도 사전에 조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나 타 브랜드 BMW가 가지고 있는 커넥티드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잘하는 부분이 그런 IT 기술이나 그런 기술과 연결시켜서 차량과 접목시키는 부분을 아무래도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외 브랜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약간 장점보다는 단점에 가까워요. 아무래도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원래 페이스리프트는 부분 변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파워트레인을 그렇게 바꾸진 않지만 이제 타 메르세데스 벤츠나 다른 브랜드들은 페이스리프트임에도 파워트레인에 변화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거의 페이스리프트에서 파워트레인에 변화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풀체인지 때야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페이스리프트 때 꼭 파워트레인이 변경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팰리세이드 리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도 좀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인색한 그런 브랜드가 현대자동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신형 제네시스 G90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EQ900 G90은 아직 판매량을 집계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출시했었던 EQ900에 대한 판매량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조사를 했느냐면 제가 썸네일에서도 써놨듯이 과연 EQ900은 누가 왜 샀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법인차, 즉 회사 임원들 차량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차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어서 하는 차가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내주고 어쩔 수 없이 타는 차가 이제 법인차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회사차로는 제네시스 G80이나 G90, EQ900을 타고 이제 와이프 차나 집에서 또 주말에 여가를 즐기는 차는 또 벤츠나 BMW, 포르쉐를 산다. 이런 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는 차가 EQ9
EQ900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서 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법인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은 브랜드의 모델이 바로 제네시스 G90 EQ900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개인 판매보다는 법인 판매가 훨씬 더 많고요. 거의 70%, 80% 정도 법인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법인 판매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일반 법인보다는 렌터카 법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렌터카, 예전에는 렌터카가 그냥 뭐 대차, 사고 대차의 개념이었다면 요즘에는 장기 렌트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장기 렌트 통해서 그냥 렌탈을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뭐 법인 리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렌탈을 통해서 EQ900을 운행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냥 내 의지가 아닌 그냥 뭐 회사 차거나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EQ900을 샀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동차라는 것은 정말 갖고 싶고 내가 너무도 타고 싶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비용 처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사회적 지위나 뭐 다른 거래처의 그런 눈치를 보거나 뭐 어쩔 수 없이 타는 그런 차가 EQ900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개인 판매보다는 법인 판매가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반론하실 수도 있어요. 아, 법인차 뭐 살 수도 있지. 법인차 가지고 왜 그러냐. 뭐 국내에서 뭐 법인차 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제일 좋은 게 EQ900밖에 없으니까 법인차 타는 게 당연한 부분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국내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법인차도 뭐 차를 제조하고 그 파일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지만, 그래서 제가 해외 시장의 EQ900의 판매 자료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굳이 EQ900을 법인차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해외에서는 정말 EQ900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샀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작년과 재작년 EQ900 판매량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EQ900의 판매량에 대한 건데요. 출처는 카세일즈 베이스라는 해외에서 전문적으로 자동차 통계만 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출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EQ900. 해외에서는 이미 G90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은 일단 이제 초반기니까 제외를 시키고 2017년과 2018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같은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요. 2018년은 12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됐어요. 11월까지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을 보게 되면 2017년은 4,398대가 판매되었고요. 2018년 11월까지는 2,200대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봐서는 사실 판매가 많이 되었는지 적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사실 딱 표만 보더라도 2018년에는 많이 팔린 것 같지는 않죠. 17년과 비교해봤을 때도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서 뭐 메르세데스나 BMW는 이미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고요. 그 플래그십 모델들 S클래스나 7시리즈가 자리 잡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럭셔리 브랜드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렉서스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제네시스가 가장 먼저 타깃으로 삼고 따라잡아야 할 브랜드가 렉서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렉서스 LS의 판매 자료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EQ900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LS는 2015년부터 판매 자료가 되어 있는데 똑같이 2017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량은 4,094대예요. 그리고 2018년은 마찬가지로 11월까지만 집계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8,408대입니다. 아무래도 LS가 신형이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시스랑 한번 살펴보면 제네시스 EQ900은 2018년에 11월까지 2,200대였습니다. 렉서스 LS 같은 경우에는 8,400대예요. 거의 뭐 3배, 4배 정도 렉서스 LS가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해외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그렇게 뭐 호응이 높지가 않고 선호도가 높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G80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높지만 아무래도 플래그십이라는 그런 상징성에 있어서는 아직 EQ900, 즉 G90이 좀 해외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국내에서는 법인차로 이렇게 많이 팔리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EQ900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개인적으로 만족해서 그렇게 산 차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큼 법인 판매가 많았으나 해외에서는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물론 이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국내에서는 법인차로 이렇게 많이 팔리지만 해외에서도 과연 많이 팔릴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돼서 이렇게 판매량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G90, 제네시스 G90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G90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해놨는데 또 G90만 보면 파워트레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벤츠 S클래스와 렉서스 LS, 즉 플래그십 모델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아까 제가 변화없는 파워트레인이라고 주요 특징에 적어놨었는데요. 파워트레인을 한번 중점적으로 비교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디젤 같은 경우 제네시스 G90은 디젤 라인업이 아예 없습니다. G80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물에 이제 디젤 라인업을 추가를 했는데, 이제 판매량 추세를 보면 거의 없더라고요. 주로 가솔린 3.3 비율이 가장 높고, 제네시스 G80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고급차의 4기통 디젤, 뒷달 엔진이라고 하죠. 디젤 딸딸이 엔진이라고 하는데, 고급차에 넣을 만한 디젤 엔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인 부분이나 정숙적인 부분에서 당연히 그런 고급차에는 6기통 디젤 엔진을 넣어야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4기통 디젤 엔진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도 디젤 라인업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디젤을 이렇게 규제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는 유독 좀 디젤에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현대라는 브랜드 자체가 좀 고급 세단에는 디젤을 넣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신형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을 개발해서 S클래스, S350D와 S400D에 탑재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S클래스의 디젤 엔진이 신형 CLS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벤츠 자체는 아직까지도 디젤을 개발하고 만들고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렉서스 LS는 마찬가지로 디젤 엔진이 없어요. 원래 렉서스라는 브랜드는 디젤에 크게 중점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라인업을 한번 비교해보면 G90은 주로 가솔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가솔린만 3개의 라인업이 있습니다. 3.8, 3.3 터보, 그리고 5.0 타우 엔진, 이렇게 3가지 라인업 마련되어 있고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3.0L V6 바이 터보, 4.0L V8 바이 터보, 이렇게 엔진 2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가솔린 엔진. 그리고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이 있고요. 그리고 LS500 하이브리드 모델인 3.5L V6 가솔린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이 모델 라인업, 이렇게 2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부분에서는 제네시스도 크게 밀리지는 않아요.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변속기를 한번 살펴보면 제네시스 G90은 8단 자동 변속기고요. 그리고 S클래스는 9G트로닉 9단 자동 변속기, 렉서스 LS 같은 경우에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G90이 아무래도 단수가 제일 낮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단 자체도 낮은 단수는 아니에요. 8단도 고단 변속기이긴 한데 타 브랜드의 플래그십과 비교해 봤을 때는 가장 좀 낮은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라고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즉 페이스리프트된 EQ900에 새롭게 추가된 안전사양들을 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냐? 아무래도 현대자동차가 제일 잘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안전사양 빵빵하게 넣어주고 옵션사양 풍부하게 넣어주고, 그런 걸로 약간 이제 고객들을 현혹시키고 약간 그런 걸로 매력을 끌어들이는 바로 그런 브랜드가 현대자동차인데, 첫 번째로 보면은 후측방 모니터 VBM이라는 기아자동차 K9에 가장 먼저 적용되었던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방향신을 켰을 때 사각지대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전방의 모니터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이 모니터로 보여주는 그런 기술까지 들어가 있고요. 안전하차 보조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할 때 혹시나 보행자나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삐삐삐삐 청각적으로 신호를 주는 안전하차 보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후진 가이드 램프라고 해서 이제 후진기어를 넣고 후진하려고 할 때 이렇게 뒤에 등에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제 후진이 되고 있으니 여기까지는 오지 말아라 라고 해서 지나가던 사람이 봤을 때나 차가 봤을 때 거기까지